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엇갈려서 마감이 됐습니다.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약했고 장중 변동성이 들썩였기 때문인데 3대 지수가 이렇게 엇갈렸죠. 보다 자세한 글로벌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사실상 도입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낮은 물가에 신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의도를 이쪽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는 당분간 정책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조치로 보이면서 이게 사실상 장기 초저금리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연준은 장기간에 걸쳐서요, 2% 물가 성장률, 이 목표치를 유지하겠다, 맞추겠다라고 하면서도 2%를 넘는 것 또한 용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고요. 파월 의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 기간을 장기화하겠다라는 걸 요견했잖아요. 이 연준 정책을 듣고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다우는 0.57%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역시 장중 또 사상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특별하게 이런 흐름들도 있었는데요. 미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 다만 장중에 큰 변동성은 감지됐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던 연준, 그 흐름에 발맞춰 오늘도 자세한 뉴스와 이슈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상품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 국제 금 가격도 역시 오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0.8%, 1.2% 각각 하락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이 허리케인 로라가 걸프만을 강타했습니다. 피해가 좀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지만 원유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지만 이것이 금방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국제 유가는 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국제 금 가격도 오늘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 하락하면서 온스당 1932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자, 연준이 발표를 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국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금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역시 계속 하락세 1932달러대까지 떨어진 국제 금 가격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또 살펴봐야 할 뉴스 중에 하나가 틱톡과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자, 틱톡을 과연 어떤 회사가 인수할 것인가? 이것이 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점입 가경으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결정이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의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등의 사업에 대한 매각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케빈 메이어 틱톡 대표가 당초에는 매각 합의를 모두 마무리 지은 다음에 사퇴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한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앞당겨서 결정될 것이다. 수일 내에 다음 주에는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월마트, 미국의 최대의 소매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손을 잡고 틱톡 인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휴는 미국의 틱톡 사용자와 미국 정부 규제 당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인수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을 인수하겠다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틱톡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오라클이 있습니다. 오라클은 미국의 유명 사모펀드 운영사인 제네럴 애틀랜틱과 그리고 캐세콰이어와 함께 역시 전선을 이루면서 인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오라클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오라클 쪽을 지지하고 있고 바이트댄스에 투자한 미국의 투자자들도 역시 오라클 쪽에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두 세력이 충돌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역시 틱톡을 인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다음 주에 어떤 회사가 이 틱톡을 인수하게 될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새벽에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도 확인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사실상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평균 물가 목표제를 공식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겠구나.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답을 들려줬습니다. 네. 하지만 기술주가 약했습니다. 장중 변동성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 감안하시면서 보셔야겠네요. 네, 이렇게 이벤트들이 좀 지나갔습니다. 어제 우리 금통위를 확인하고 나서 우리 시장도 약간 쉬어가는 양상이었고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뭐 개별적으로 종목의 이슈는 있겠지만 시장이 오늘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겠고 또 오늘 살펴봐야 될 게 SK텔레콤이 조금 전에 또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이사회에서 결국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SK 그리고 SK텔레콤의 의지로 파악이 되는데요. 앞으로 성장 잠재력 이쪽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통신주 오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오늘 이슈들이 지나가고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저희와 함께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금요일 시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황민영 멘토 연결하겠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연준 정책이 오늘 아침부터 뜨겁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답은 해줬는데 시장은 엇갈려서 마감됐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안타깝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2,34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결국은 이제 기대했던 대로 연준 쪽에서의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고요. 뭐 시장이 올라가면서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던 2%의 물가 상승률 달성, 이게 딱 고정을 시켜 놓지 않고 좀 유연성을 두고 이제 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장이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증시가 혼조 분위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이 0.57%의 반등이 나왔고요. S&P 500 지수의 경우에 0.1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좀 제한되면서 주가가 0.3% 정도 밀렸거든요. 미국 시장의 어떤 뭐 흐름을 보면 상승 이제 혼조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으로 이제 마감됐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계속 나왔었고,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주들의 상승이 꽤 컸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쪽에서요, 일부 약간의 조정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0.9%의 조정, 그리고 지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3.8%의 조정이 나왔고요.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뭐 11% 거의 12%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온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1.2%의 조정. 그렇다고 해서 이 방향 자체가 하락으로 꺾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평을 해본다면 나스닥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음 이제 상승을 위해서 약간의 이제 손바뀜 그리고 손고르기 정도의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 중심으로 너무도 이제 많이 그동안 상승이 집중됐기 때문에 오히려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또는 S&P 지수의 상승이 오히려 뭐 시장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밸런스를 좀 맞춰준다는 개념에서 이제 본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뭐 너무나 잘 가고 있는 증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시장이 소폭 하락했다. 그리고 기술주들이 소폭 하락했다고 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이 꺾인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달러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됐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0.8%의 소폭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유가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이제 상승이 어떤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의 상승이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을 그동안 계속 이제 풀어왔고 그리고 그 유동성을 중단하거나 또는 이제 줄이거나 축소시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지금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에 놓이기 전에 만약에 유동성을 폐쇄한다거나 또는 그런 신호를 주게 된다면 갑작스러운 위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잭슨 홀 미팅 이후 연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속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이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증시가 좀 중요하겠죠. 미국 장의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장이 올라가니까 국내 증시도 좀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약간의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여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증시하고 미국 장, 뭐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온도차가 사뭇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종합주가지수 어제의 흐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1% 정도 낙폭이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거래소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현재 미국장은 올라왔지만 이제 국내 증시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중요한 건 이제 전체 흐름을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어떤 변동성을 보면은 이게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보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이제 하루하루의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오늘 또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이제 주식을 아예 끝내고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 자체가 이제 장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시장의 변화가 없다면 그 흐름을 믿고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결국 이제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상승장 안에서의 조정이고 지난 이제 6월달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드렸어요.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하락폭과 지금 최근에 뭐 하락폭 자체가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락 이후에 그냥 바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6월달과 마찬가지고 6월달에도 이제 하락 이후에 바로 위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락 이후에 잠깐은 이제 조정이 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눌림이 있고 나서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는 것보다 내 종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잘 올라가지 않고 반해서 내 종목은 잘 올라가지 않고 이런 답답함을 느끼실 텐데 항상 조정장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또 심리를 좀 잘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좀 빠지고 내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그와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바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텐데 사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은 사실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마스크 테마주 50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물려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올라갔을 때 따라붙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고 나서 결국 이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고 나서 사니까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보면 엑세스 바이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켜보다가 이때 이제 흔들렸을 때 샀다가 지금 또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소마젠 역시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이 진원생명과학 어제 매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제 매수하고 나서 또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시장이 조정폭이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목들을 또 진입을 해서 그리고 지금 좀 지루하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으로 한번 탈출을 좀 마련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제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렇게 조정장에서 소외를 또 받게 되고 그다음에 손실은 더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를 잘 잡고 잘 기다리는 전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오전장에 무리하게 종목들을 따라붙으면 안 되는 장입니다. 시장 흐름 자체가 결국은 10시죠. 10시 이후에 이제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그에 이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10시에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반전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오전장보다는 이제 오후장에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오전에 또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종목들을 매수한다거나 또는, 내 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이제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들, 이런 전략들은 사실상 좀 힘든, 그리고 좀,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매매는 최대한 뒤로 미루시고 가능하다면 오늘은 이제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또 어떤 식으로 증가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만 좀 잘 관리하면서 신규에 대한 신규 매수는 시장 분위기가 확실하게 전환됐을 때 분명히 신호가 오는 종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서 수익을 또다시 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지루하지만 이 지루함을 어느 정도 좀 감내하면서 그리고 시장을 좀 자세히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과 나의 종목 수익률의 괴리율이 커질 수 있음을 또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일주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민영 멘토였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굿모닝 2부가 마무리된 직후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도 타이밍 고민하셨던 분들은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한데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결국에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동시에 좀 매물을 출회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개인들은 여전히 순매수, 이런 기회에 하락했을 때 더 사자라는 심리가 여전히 반영되면서 4,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었고요.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순매도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동반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1,200억 원 넘게, 기관은 86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도 2,769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어제 양시장에서 개인들은 다시 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결국에 공매도 금지가 6개월 연장됐는데요.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권업계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공매도를 금지를 하는 것을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만한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쏟아냈기 때문에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 이야기들, 정책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공매도 금지 시한을 9월 15일에서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내년 3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시작한 것을 따지면 1년 동안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이 결정이 됐고요.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도 모든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아마도 좋게 생각하시고 호재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투자하기에 용이한 상황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가 더 있었는데요. 자, 일단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증권금융의 대주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기관만 우리 시장에서 공매도를 했는데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겠다라고 언급이 나온 것이었는데요.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공매도 방식을 지금 우리 쪽에서 모델을 한번 검토해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의 같은 경우에 일본 증권금융회사가 이 대주재원을 마련을 해서 도매 개념으로 일본의 증권사들에게 이 대주재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들이 이것을 개인들이 공매도할 수 있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류도 많고 수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공매도 비중이 일본이 20%나 차지한다는 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방안을 추진을 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개인들도 이제 공매도에 참여하면서 하락에 베팅을 한다거나 하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잘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렇게 공공기관이 개인 공매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인 공매도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런 역할을 한국증권금융이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현재 한국증권금융이 일본의 그런 기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능한 대주 재원이 한 약 400개 정도의 종목, 그리고 대금으로 액수로 따지면 한 20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역할이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증권금융의 역할을 조금 더 늘려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증권금융을 일본 모델을 참고를 해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여기에다가 신용융자 금리도 낮춰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용융자 많이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만약에 수익을 보면 차익을 실현을 하고 그것을 갚는 이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신용융자 이야기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지만 어쨌든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있고 변동성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역시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가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행의 신용대출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게는 2배, 또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이렇게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 신용융자 금리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현재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마음대로 금리를 정해서 신용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것을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관, 정부 쪽에서 언급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용융자 금리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금리도 낮아지는 방향, 신용융자도 더욱 활발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종합 선물 세트의 또 하나 마지막인데 얼마 전에 SK바이오팜 IPO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엄청 몰렸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공모주를 내가 돈을 많이 투입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추첨으로 이 공모주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돈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이렇게 공모주를 많이 받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은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좀 불공평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이 개인 배정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배정 방식을 좀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개인 배정 물량 중에 일부는 추첨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모주를 나눠주는 형식, 나머지는 이렇게 지금 현행대로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받아가고 또 일부는 추첨을 통해서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공모주 IPO 양상도 나타날지.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이야기들이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의 반응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정부와 금융위 쪽에서 개인을 위한, 정말 개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에 더욱더 불을 붙여줄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오늘도 선정을 해봤습니다. 주가가 마음만큼 못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반전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 무엇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주 중에 NC소프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NC소프트는요, 다시 랠리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게임주 랠리에 베팅하라라는 전략적인 흐름들 만나볼게요. 우선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리니지 2M, 이게 일 매출의 그 평균 그 부분이 추이가 자꾸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생각만큼 못 갔다라는 부분인데 이제는 괜찮을 수 있는 요인을 조목조목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니지 M입니다. 리니지 M의 일매출 추이가 다시 레벨업이 됐다는 흐름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7월 8일에 리니지 M에 대해서 3주년 대규모 업데이트가 실시됐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레벨업 시도가 있었다라는 부분 근거 하나로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을 합한 그런 일매출인데요. 이걸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2분기, 3분기만 따져봤을 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더 높을 것으로 계산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만 보더라도 19년 대비해서 실적 성장이 레벨업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만나보면요. 우선 TL이라고 하는데 TL은 더 리니지를 일컫습니다. 이게 신작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작 프로젝트는 아직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하지만 21년 출시 예정인 PC 콘솔 버전인데요. 이게 이번 달 31일에 드디어 사내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는데 베타 테스트라는 것은 오류를 잡기 위해서 사용 계층자를 확보해놓고 시범 게임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외부 베타 테스트는 하지 않고 바로 오픈 베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픈 베타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시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더 리니지의 효과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리니지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못지않게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루고루 공략이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어서 해외 시장의 플랫폼 확장에서도 앞으로 긍정적인 수요가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 20년도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그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만 쪽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진출하겠다라고 2분기 실적에서 언급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연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블레이드 소울 2 출시도 연내될 것이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의 선반영 이런 부분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21년도도 두둑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1년은 이 리포트에서 강조한 부분이 바로 드디어 나왔는데요. 21년은 이 글로벌 게임 업종의 주가 상승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NC소프트가 이거고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 검정색인데 지금 나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런 미국 게임 회사죠. 전반적으로 게임주의 상대적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단일 시장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e스포츠 중계 이런 모멘텀도 있고 결국 21년도 글로벌 게임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NC소프트 그리고 액티비전 주가 흐름 동조화되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게임기, 콘솔에 대한 얘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지금 엑스박스와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라고 해서 플스5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플스5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거치형 그 콘솔이잖아요. 시장을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점권도 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급증하면서 닌텐도 매출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래서 플스와 닌텐도 때문에 사실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략적으로 하반기에 그 엑스박스 시리즈 X를 다시 공개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하는 이용자를 밖으로 끌어들인다. 이 얘기인즉슨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만 있으면 이제 게임 사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구매에서 구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16,700원을 한 달에 내게 된다면 100게임 이상은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게임 패스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에서 구독 경제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엑스박스 시리즈 X가 플스5와 뭐 닌텐도를 앞으로 추월할 수 있을지 어쨌든 글로벌 경쟁사에서 콘솔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게임 업종을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콘솔에 대한 그런 영향력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요. 자, 21년 글로벌 게임주 랠리 가능성이 부각이 돼서 다시 베팅할 시점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다시피 21년 4세대 콘솔 출시와 5G 보급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 모멘텀이 있고 클라우드 게임 시장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고의 실적 모멘텀과 낮은 밸류에이션 지표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수 유지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26만 원으로 현재 주가에서 상승 여력이 46% 있다라고 현재 진단했습니다. NC소프트의 흐름들 여러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RFHIC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포트는요. 실적이 일단 부진했습니다. 이거는 단점이었죠. 2분기 영업 적자. 그리고 3분기도 영업 적자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그 이유는 일단 말씀드리면 하웨이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억 원에서 20년도 100억 원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급감한 거 맞지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하웨이 매출이 중단되더라도 4분기 이후에는 급격한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양 매출액은 20년도, 21년도, 22년도 가파라지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노키양을 통해서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인도, 일본 5G 시장이 개화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쪽에서 매출에 대한 실력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돼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참고를 해보시고요. 4분기 이후 미국, 인도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 언급이 됐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드리면요. 8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3.5GHz 주파수 경매가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3.5GHz 이 대형망이 중요한 게 우리나라 통신 3사가 현재 5G를 서비스하는데 이 대형망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어쨌든 수요일 내 공식 결과 발표 남아있는 상황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9월 주파수 경매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연말 추가 주파수 경매도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아이폰 5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통신 3사 5G 투자 10월부터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상식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8GHz 이런 대형망은 올해 이후에나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RFHIC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 있는 상황이고요. 6만 원 상향 조정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가가 더 올라갈 상승 트리거가 있다라는 반전 모멘텀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헬스캔들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우선 정부는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방금 속보가 전해져 왔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코로나 수혜주들은 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각받을 테마주가 있다면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 확진이 지금 상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전국적으로 네.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확산 시기에는 뭐 코로나 진단주라던가 마스크 이런 종목들도 많이 랠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테마를 또 한쪽으로 보면은 집콕 테마 쪽으로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거론이 맞습니다.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집콕 테마에서의 대표적인 섹터로 보면은 게임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길어지고 휴일에도 사실 외부나 이런 외출을 상당히 자제해야 되는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집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게임 테마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 주변에서도 이제 뭐 PC방을 못 가다 보니까 집에서 게임하는 친구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집콕 테마주 중에서도 게임주를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볼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한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방금 또 여의도 타임즈 시간에도 나왔던 NC소프트를 자세하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100만 원까지 올라가던 NC소프트가 주춤하면서 현재 86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눌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별 매출액 수위가 좀 감소한다는 이런 부분도 첫 번째로 작용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구글 플레이 내에서 앱스토어 내에서 매출 순위 변동에 대한 이런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이 네.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1,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이런 NC소프트의 게임들이 넥슨 쪽에서 발표했던 게임이죠. 바람이 날아 연 모바일 게임의 등장으로 인해서 게임 매출 순위가 바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하락의 최근에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이런 30 세대 이상을 타겟으로 했을 때 상당히 게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네. 아무래도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러한 실망에 대한 매물 출회는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는 하반기로 눈을 좀 돌려서 추가적으로 본업과 새로운 모멘텀이 얼마나 주가에 작용할 수 있겠는가를 바라보는 상황이 네.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은 IP 확대, 지적재산권이죠. 네. 이것을 확대를 위해서 해외 게임사들을 M&A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시장에 표출된 바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하반기 내에서는 무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꽤나 큰 대형 M&A 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3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YOY 전년 대비해서도 67% 이상 상승한 2,16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만큼 2분기에 소폭 이제 숨고르기를 딛고 나서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런 새로운 신규 게임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적을 확 끌어올 수 있는 지금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눌려 있을 때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적 재산권 확대 그리고 뭐 대형 M&A 기대감도 남아 있다라고 하셨고 하반기 역시나 신작 모멘텀으로 오히려 주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매수를 들어간다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두면 좋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120만 원 위로도 네. 목표가를 많이 제시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고점 같은 경우 100만 원에서 문턱에서 넘지 못하고 맞아요. 꺾였던 부분이 있죠. 1차적으로는 10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단계적으로 100만 원대를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100만 원을 돌파를 할 때 뭐 거래가 많이 터진다거나 네.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110만 원, 120만 원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NC소프트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1차 목표가는 100만 원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웹젠 만나보도록 할게요. 웹젠 역시나 최근엔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웹젠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웹젠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4억 원이 실현을 했는데 네. 전년 대비해서 76%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제 3분기 실적도 이만큼 좋을 것이다. 네. 그 이상도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실적 모멘텀이 역시나 강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죠. 지금 청약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게임주 섹터에서는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게임주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웹젠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랑 작은 인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웹젠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했을 때 네. 13,000원대일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웹젠의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했었던 이력이 좀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당 지분을 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뭐 매수 이유는 뭐 M&A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매각 차익 이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갔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다는 것도 작은 호재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가 있고요. NC소프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조정은 매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같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역시나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하셨고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되면 게임주에도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웹젠도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웹젠도 목표가만 짧게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지금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예. 21선은 사실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확실히 왔는데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가에서는 3만 원 깨지는지 여부 이거를 일단 확인하시는 게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까지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일단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정고점을 볼 수가 있겠죠. 4만 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 해당 룸을 목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젠까지도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 시장 예상 재결 지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지막 시장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양 시장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스피 지수
지수 0.22% 오른 2,349.88포인트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58% 오른 841.23포인트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후 흐름 전략 굿모닝 2부에서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더 많은 이슈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일단 어제 금통위도 지나갔고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벤트나 이슈를 다 체크를 해보고 오늘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여전히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상승 종목 수를 늘려줄지 아니면 그동안 또 최근에 조정받았을 때 언택트 아니면 성장주 이쪽으로만 또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종목들만 계속 갈지 오늘도 이것을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은 끝이 났습니다. 네. 미국처럼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이어질지 궁금한데 네. 개별 이슈 저희가 그 안에서 오늘 개장 잘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고의 또 경제 패널들과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네,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개장 상황 이제 본격적으로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심리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한번 바라볼 텐데요. 오늘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치나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지난주부터는 약간 위험자산 선호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번 주는 어땠나요? 네, 금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난주에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 이제 처음으로 좀 네.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주도 이제 추가로 좀 더 약화 흐름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위험 자산 회피 구간은 아니고요. 뭐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 대비 이제 추가로 이제 조금 약화되면서 이제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 지금 위치를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는 여전히 이제 주식 투자의 긍정적인 매크로 환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세부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경색 위험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고 뭐 테드 스프레드나 OIS 리브 스프레드로 확인을 해봤을 때도 뭐 이제 유동성 공급이 이제 지속될 것임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 외환시장 변동성, 그 다음에 금리 변동성이 이제 조금 소폭 상승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소폭 약화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약화되고 있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확인을 해보고 또 주판화를 튕겨봐야 되는 게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다란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기다렸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진짜 도입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 그럼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뭐 헷갈리시는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지난주에 평균 물가 목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렇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 제로금리가 원래는 내년까지 이제 지속될 것임을 일단은 시사를 해줬었는데 이게 좀 더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란 부분은 이제 2% 이상의 물가 상승을 좀 용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이제 지금 시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제는 물가보다는 이제 그 완전 고용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그 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총자산 둔화세, 즉 이제 그 자산 매입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으나 네. 유동성 공급이 지속될 것임을 이제 여전히 시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또 지금 뭐 아이러니하지만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바닥을 지금 치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가계 금융 자산 자체가 지금 이제 주식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주가 상승을 즉 이제 웰스 이펙트란 부분 즉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리려면 증시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패드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증시 부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나온 정책 자체는 여전히 이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정책 대응 여력도 지금 남겨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증시가 이제 부정적으로 좀 흔들린다거나 할 경우에 추가로 나올 정책 대응 여력, 즉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자산 매입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시 하방 부분을 지지하면서 지금 상승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연준의 이런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이 미국 시장, 어쨌든 미국에서는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 여러 뭐 정치, 경제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살짝 예상이 되시나요? 예, 역시 뭐 여전히 뭐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여전히 또 뭐 개인 주도 증시가 지속되고 있고요. 뭐 고객 예탁금도 여전히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확장될 부분이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50조 정도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추세라면 70조 한 80조까지도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의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시장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주셨고, 뭐 아까 제가 뭐 공매도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공매도도 6개월 더 연장되는 상황이 오늘 또 시장에 반영되면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는 오늘 또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도 잘 봐야 된다는 것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 어떻게 시작을 할지,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재 앵커와 함께 더 자세하게 개장 상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은 유스타 유창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시장에서 연준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했지만 고용 불안은 뭐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에도 양당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불안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에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했고 오늘은 반등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가상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호가 분위기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아주 강한 쪽은 없습니다만 고르게 좀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고요. 뭐 전기전자 업종군하고 그리고 뭐 정유화학주들, 특히 화학주들의 상승이 조금 더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주, 은행주들도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중국 소비주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유통주들도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제약바이오, 음식료 업종군들, 뭐 통신주들까지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장 개시에 가까워지면서 조금 이제 하락한 종목군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일단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은 기조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약간 5G 관련된 통신주, 장비주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더 눈에 띄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IT 모두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반도체 쪽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일부 진단 키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상승과 하락이 좀 혼조세로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엔터주들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 다만 뭐 모바일 게임주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상승 기조가 좀 동시효과 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도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첨생법이라고 하잖아요. 첨단 재생바이오 약법. 이게 시행 하루 전일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줄줄이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등세 시연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파미셀, 이 줄기세포 치료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또 연관이 돼 있고 차바이오텍도 NK세포 관련해서 대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생명과학도 세포 시트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파비셀과 SC생명과학이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이 이슈 어떻게 우리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뭐 어저께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은 약간 그 전에 이슈로 좀 먼저 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죠. 선반영돼서요. 네, 선반영된 예. 부분이 좀 있었고 저는 뭐 첨생법은 충분히 우리나라 그 제약바이오주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뭐 매출이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 장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최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파미셀이라든지 녹십자 레세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 주가 흐름을 본다면 언제든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카오가 상승 출발, 강보합권 오름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많이 주목하고 계시죠. 수요 예측이 이 1000대 1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최상단인 24,000원을 확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것이죠. 뭐 네.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한 3,000억 정도, 3,000억, 3,500억 정도 자금이 개인 자금이 몰릴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는데. SK바이오폼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제 뭐 SK바이오폼 다음으로 지금 가장 기대감이 있는 카카오 게임즈이기 때문에 다음 네. 주에 이제 일반 공모를 시작을 할 것이고 9월달 중에 상장을 이제 진행할 것인데 예. 전 충분히 그런 것은 카카오의 주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계속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SK텔레콤이 자사주 취득 5천억 원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긍정적이네요. 계정 네. 분위기는. 네. 뭐 최근에 SK텔레콤 실적도 나쁘지 않았었던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5천억. 뭐 웬만하면 자사주를 그렇게 자주 매입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 차원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뭐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RFHC 6% 넘는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신장비 섹터에 상승세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계룡건설이 3%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31억 규모 대전시 재개발 공사 수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SK바이오팝이 올 상반기 단기 순손실이 1,262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이 15포인트 반등세 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동학개미 7,500억 원 순매수하면서 시장 나름대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선방했다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8월 연준의장이 연설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종목별로 조금 더 이슈 민감하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1% 하락세, 오늘 15포인트 정도 되돌리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360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이 코스닥 시장 5포인트 정도 반등하면서 841선에서 동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달러 원 환율 1원 80전 상승하고 있습니다. 1,186원 45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증시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하는데요. 23,249엔대 그리고 엔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106엔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 시장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2,360선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네. 나쁜 건 아니죠. 어찌되었든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해주면서 네. 그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우려감들이 아직은 있습니다만은 네. 좀 그런 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이슈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동시효과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거의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상승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어저께 코로나 이슈 때가 더 컸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이렇게 바로 돌린다는 것은 쉽진 않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산소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모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중위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평균 0.5에서 1%대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동시효과 때보다 좀 더 좋은 게 자동차 관련 섹터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고요. 부품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화학주들은 동시효과보다 조금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증권주가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하고 보험주는 소소한 상한 0.5에서 1% 사이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약한 쪽은 없기 때문에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주들이 그나마 그 안에서 조금 더 1%대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간다라면 뭐 동시효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IT 부품주들이 스마트폰 부품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섹터도 동시효과랑 비슷하게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5G 장비주들도 동시효과보다 조금 못하지만 어찌됐든 한 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는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동시효과보다 못한 하락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라든지 온라인 게임주, 오히려 엔터주들이 상승 전환되는 모습들이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들은 약간 머뭇거리는 모습이 상반되는 모습으로 좀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카오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는 상한가 진입을 했고 코오롱 글로벌도 20% 넘는 급등세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로나19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NH한국사이버결제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보합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DNC미디어가 7% 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 첨보 같은 경우에도 3분기부터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캐파 증설,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 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링네트 8%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디텍메드가 6% 넘는 상승세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ST팜도 휴원수도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52주 신고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가 대비 상승폭을 약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특징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네. 오늘 전체적으로 뭐 특징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기술적 반등에 좀 그치면서
좀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동시호가 때 장 개정하고 나서나 동시호가 때나 말씀드린 데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본다라면 그 셀트리온 그룹주들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1%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임상 시험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좀 하락을 못했는데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코로나 상황이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부분들이라서 넷마블을 필두로 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다시 상승 전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세 자체가 쉽게 꺾일 위치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반도체에 관련된 부품주들이라든지 스마트 부품주들,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일단은 이번에 정부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최근에 주목받고 있었던 게 하나솔루션인데 오늘도 한 3%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그 추세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위치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물류 관련주 강합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CJ 대한통운, SK 렌터카, 그리고 한진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개장 이후 7분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이 개인이 또 나홀로 매수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355선, 현재 시가 대비 상승폭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이 3거래 연속 매수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842선으로 개인 역시 3거래 연속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환율은 1,186원에서 어제 대비해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자, 보다 많은 경제 이슈 저희가 짚어드립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상승세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한 59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176개 정도가 하락하는,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은 오늘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한 870개 종목이 상승하고 한 327개 정도는 하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 시장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호연 부장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저희가 오늘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나서 좀 시장의 영향,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 지금 실제 이제 선진국 증시를 이제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일단 선진국 증시는 상승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 중에서 이제 미국, 독일이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통 민감주 비중이 높은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영국 등은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원자재 의존국 같은 이제 뭐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도 좀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로 지금 판단을 해봤을 때 뭐 일단 이제 결국에 IT, 그다음 헬스케어 쪽 비중이 좀 높은 그 섹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흐름이 상당히 지금 여전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조금 시사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실질적으로 이제 그 페드에서도 지금 계속 지원 사격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하방 리스크는 지금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차별화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각국 부채가 지금 급증한 상황이고, 지금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서는 성장주에 지금 몰릴 수 없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드렸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 일단 이제 뭐 근본 한국의 경우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2차 확산 가능성을 한번 경험했던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그 호주에서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니 이제 또 2차 확산 가능성이 좀 확인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변동성 확대 부분을 조금 관리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이제 금 부분은 좀 여전히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금이요?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ETF를 활용한 이제 좀 해치 전략도 있습니다. 해치 전략이 있는데 이제 좀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ETF를 좀 매수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국가별 분산에서도 이제 한국 주식만 매수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통화 해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 이제 큰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해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과 뭐 중국 같은 이제 주식 ETF 관련 특히 이제 뭐 IT 관련 쪽, 헬스케어 관련 쪽 ETF를 좀 추가적으로 포트에 편입하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호연 부장과 함께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특이할 만한 것이 헬스케어와 IT의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시장들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특별한 포인트고 저희가 살펴봐야 할 시사점이다라는 것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종목별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데일리 TV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했던 종목,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재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주가 흐름까지 빠르게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2주 신고가를 당당히 기록한 종목 대화제약입니다. 김나은 코스파트너스 전문가가 빅머니 일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리포락셀이라고 해서 이게 4월이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중국 쪽으로 파트너스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특수 관계자의 지분 추가 취득 소식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국소 마취제 관련한 특허 취득 공시 이런 소식이 잘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16,500원에서 17,000원, 목표가 23,000원이고 손절가 15,000원 라인인데 현재 시원한 급등세를 알리고 있거든요.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7% 넘는 급등세, 장중에는 더 올라갔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양봉이고요. 현재 주가는 18,650원에서 조금 더 뛰어 오를 가능성 있을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청담 러닝입니다. 정영훈 메리츠증권 전문가가 빅머니 2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이제 온라인 교육주 부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혜인 거고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확대되면 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중국과 조인트 벤처의 설립이 임박하다라는 소식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시장에서는 한 3분기 중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고 하반기부터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16,500원에서 17,000원, 목표가 23,0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0원 라인인데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 러닝입니다. 오늘 8% 차익 실현 흐름들이 쭉 나오는 걸까요? 25,900선 나오고 있는데 매수 단가 잘 취해서 뒷심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요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주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혜태제과식품인데 황주명 이데일리 맵 전문가가 종목 상담 129에서 제시했죠. 영업이익이 올해 반기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의 약 2배라고 하면서 벌써 이런 실적 성적표를 시원하게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BR, 이게 저평가 상태다라고 하는데 1배 이하라고 하니까 참고로 해보시고요.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글로벌 식품 회사로서 입지를 점차적으로 넓히고 있다라는 가능성. 매수가 8,020원,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7,000원 라인이고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태제과식품 4%대 강하네요. 시가 대비 상승폭 쭉 올리고 있습니다. 8,300원 선. 오늘도 시원한 장중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에 관심주와 특징주 옥석 가리기가 가능한데요.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부장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시간 진짜 빠릅니다.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음 주부터 이제 9월 시장이 시작되는데 자, 일단 8월의 마지막에 금통위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경제 성장률을 낮춘 것도 좀 확인을 했고 요 미국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9월부터 어떻게 또 뭔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자, 먼저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9월에 어떤 쪽을 좀 바라보고 계세요? 9월이 참 힘들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세요? 얘기냐면 이게 뭐 조정이 나와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전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9월 물론 이제 9월 마지막에 있겠습니다만 추석이라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쵸. 보통 저희가 이제 긴 명절을 앞두고서는 증시가 투자자들도 조금 현금화하려는 욕구도 좀 있다 보니까 아주 큰 변동성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상당히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슈가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번 주, 지난주 해가지고 만약에 다음 주에 어제와 같은 확산세가 나온다라면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진짜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코로나가 어떻게 좀 9월 초에 좀 진정세로 가는지 아니면 현상 유지인지 여기서 더 확산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확산된다라면 증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지난 3월과 같은 폭락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정도의 하락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이슈에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조정이 코로나 이슈랑 맞물리면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우리나라의 조정폭이 좀 더 크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온다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 증시도 약간 버블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언제 약간 그게 뭐 가격 조정이 아니든 기간 조정이든 뭐든 이런 조정이 어느 시점에서 맞물리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이슈는 항상 9월 초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여기에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국내 증시를 떠받쳐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을 좀 가속화시키는 이슈 변수가 될 것이냐 이거를 좀 유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코로나는 항상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이슈일 수밖에 없고 오늘 10시에도 이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뉴욕 증시의 흐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호윤 부장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어쨌든 미국 증시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참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도 약간 있고 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 거다. 미국 내에서도 더 갈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과거에 이제 보면은 지금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주도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실제 이제 하락장이나 이제 약세장을 경험하지 못한 투자자가 좀 많다고 판단이 그렇죠. 됩니다. 실제 이제 과거 이제 1970년대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니프티 50 장세라 그러는데요. 당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이제 소수 종목 이제 집중 장세를 얘기를 합니다. 네. 당시 이제 한 50개 종목 정도로 이제 쏠림 현상이 이제 극대화되면서 뭐 실제 이제 지수는 상승하지만 이제 상승 종목 수보다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아지는 기현상이 한번 발생을 했었고요. 당시 이제 뭐 상황을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부분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제 전자기기의 이제 소형화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신경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엄청나게 지금 생성이 된 부분이 이제 좀 지금 상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경제 호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제 세계화가 이제 진전이 되면서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이 이제 글로벌로 좀 진출하면서 매출 확대가 확연히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좀 퍼지는 좀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제한군인이 이제 제한군인이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중상승이 이제 확연히 늘어나면서 또 이런 수요 견인을 좀 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예금보다는 좀 소비에 집중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증시로 이제 자금이 크게 유입되는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과 이제 좀 유사점을 이제 좀 찾아보면요, 이제 결국 뭘까요? 이제 수익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고퍼, 이제 퍼가 이제 엄청나게 높은 것을 좀 용인한 상황이 지금과 좀 비슷하게 용인되었었고요. 이제 소수 종목이 이제 좀 집중되면서 이제 쏠림 현상도 발생을 했고, 즉 이제 이런 그 고평가된 주식에 이제 상관없이 이제 우량주로 이제 평함에 이제 주식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런 종목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뭐 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S&P 퍼 기준으로 한 18배에서 한 19배 정도가 형성이 되었었고요. 코카콜라나 이제 폴라로이드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가 이제 50에 육박한 상황을 그 당시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즉 이제 또 당시에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이 이제 그 약세장 경험이 없었던 이제 개인이나 당시 이제 펀드 매니저도 이제 그런 시장을 좀 이끌었던 상황이 좀 지금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제 시사점을 이제 가져본다면 결국에 이제 당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 부분은 지금 걱정을 아직 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 이제 강세 기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당시는 한 3년 정도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강세 기간이. 따라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를 지금 확인해 보면은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좀 확인이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 이제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쪽으로 좀 돌아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좀 하방 지지력이 어느 정도는 시장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셔야 된다고 뭐 좀 보세요?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체는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좀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다만 이제 유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리스크 관리, 이제 변동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또 추가적으로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제 비중을 축소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금 부분은 이제 통화량 수준을 지금 고려하거나 혹은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금은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금 부분은 ETF를 한번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시든가 이제 보유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미국,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타 국가 대비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실질적으로 위험 자산입니다. 원화 자산만으로 포트를 구성하면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지가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제 IT나 헬스케어 쪽은 이제 ETF를 추가적으로 이제 편입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연관해서 어쨌든 좀 국내에서만 분산하는 거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분산하는 포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었고, 자, 마지막으로 유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할 텐데 9월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요거를 미리 뭐 9월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좀 정리하고 갈까요? 일단 뭐 좀 이제 어쨌든 지수가 고점되기 때문에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주식을 좀 파시면서 현금을 확보해 놓고 다음 주 초의 흐름을 좀 보고 진입하시는 게 일단 전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강한 섹터가 9월도 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월 달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9월 달에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치고 나가든가 혹은 덜 빠지고 그다음에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러니까 2차 전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조금 더 9월은 강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늦게 바람이 불기 시작한 통신 장비주들도 상승 기조가 9월 초까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조정이 9월 초에 만약에 많이 나온다라면 원래 성장주 뭐 IT,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을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 대표님이 이제 9월에 좀 변동성 조정 나올 때 어느 쪽을, 어느 섹터를 좀 봐야 될지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탁 유창희 대표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 9월 전략을 좀 미리 세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 오늘 또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오늘은 월간 수익률을 점검해 주셨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셀리버리가 58%, 코오름 글로벌이 50% 이상, 제넥신이 47%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종목들 중에서 코오름 글로벌이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장 초반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입니다. 파트론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레몬인데요. 레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 그리고 혈장 치료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하락을 하면서 3%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후성인데요. 후성은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주가가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는 설명이고요. 오늘장은 강보합권에서 장 초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제일약품인데요. 코로나 관련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오늘장은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의 픽 5종목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 시작이 됐고 다음 주면 또 9월입니다. 9월에는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 전문가들과 나눴지만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상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리 조금 현금화한다든지 조금 포트를 아예 비중을 축소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네.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9월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차별화 장세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네. 종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 방안책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보시죠. 네, 자 8월 또 코로나가 다시 좀 재확산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나 또 계좌에도 힘든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8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9월에는 우리 코로나를 좀 잠재우고 시장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마무리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